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가칭입니다. 이게 정치권 또 경제계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뜨겁다고 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또 특히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경제 3법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재벌들은 또 경제계에서는 이것을 반발하고 있는지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KBS 제1라디오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야의 진행자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금 정기국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기서 처리할 법안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뜨거운 법안들도 꽤 많이 있고, 그 전에 먼저 어제 4차 추경 예산안 통과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10시 좀 넘은 시각에 통과가 됐는데요. 네. 그거부터 좀 어떤 내용들로 정리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통신비 5,200억 원을 줄여서 코로나 백신 예산을 확보했다. 물론 이제 거칠게 제가 좀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요. 네. 통신비는 만 13세 이상 2만 원 지급해서 만 16세에서 34세 미만, 그리고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예산이 당초에 이제 전 국민 지급할 때 13세 이상일 경우에 9,200억 정도가 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한 4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에 독감 백신 접종 예산을 315억 원 정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무료 접종 대상자 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장애인 연금 수당치 수급자 35만 명, 이렇게 해서 한 105만 명에게 무료로 접종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주장해 왔었잖아요. 예. 근데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불가능하대요. 네. 예. 그리고 전 국민이 꼭 그 독감 백신을 맞이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 그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 예산도 2,074억 원, 가장 큰 규모로 증액을 했는데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당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13세에서 15세까지, 그러니까 중학생도 비대면 학습지 지원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명목이 비대면 학습지 지원 명목인 거예요? 네, 이건 돌봄 예산은 아니고요. 근데 통신비 지급 대상 연령 하한선이 16세로 잡혔잖아요. 지금. 이게 왜 16세로 정했느냐? 바로 이 부분을 감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전부 다 뭐 학습비 지원이든 돌봄비 명목이든 간에 돈을 지급을 하는데 네. 그 이상 나이, 그러니까 고등학생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때부터 통신비를 지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적인 보강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왜 그러면 통신비 지원 상한 연령을 60세 이상은 알겠는데 34세로 정했느냐. 만 34세더라고요. 네. 예. 청년기본법상 청년 범위가 19세부터 34세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청년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34세까지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우리 청년 기본법 상에 보면은 34살까지는 청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4세까지는 좀 어려운 청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 치밀하게 사실은 계산을 하고 지급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 일반 업종은요. 노래연습장이나 PC방, 유흥주점. 이번에 이제 유흥주점이 새롭게 포함이 됐는데요. 이 유흥주점이라는 게 이제 콜라텍 뭐 이런 데 말하는 건가요? 콜라텍,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룸사롱 뭐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은 이제 국민 정서상 좀 맞지도 않고 또 원래 돈을 또 많이 버는 업종 아니냐. 그러니까 집합금지 업종에는 포함됐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이렇게 하면서 야당 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그리고 일반 음식점, 커피숍 이런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지원을 했잖아요. 법인 택시 종사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법인 택시 종사자에게도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용도로 한 810억 원 정도를 증액했고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 명에게는 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이제 앞으로 맞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이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조기 확보 예산으로 1,839억 원을 증액했고요. 네. 또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잖아요. 좀 전에 아는 경찰에서 다뤘어요. 네, 예. 위기아동 보호 강화 명목으로 예산 47억 원도 증액을 했습니다. 예. 이거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당장 이제 내일부터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빠른 경우에는요. 긴급 고용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다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당장 내일부터 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최대 이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내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을 하고 모레부터 집행이 가능한데 내일부터 이제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공인인증 절차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지참하시는 거는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네. 숫자가 워낙 2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24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에 25일에는 홀수,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 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2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다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하는데 신청 대상자에게는 오늘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국가에서 이제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는 거죠? 네네. 해당자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내용 좀 분량이 많아서 좀 걱정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사실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사실 1시간쯤 될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라든가 저희 다시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듣기로 해서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빨리 이거 다뤄야 할 것 같아요. 공정경제 3법 뭐예요? 문재인 정부가 3대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던 게 있었잖아요. 예.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예. 그 핵심이 바로 공정경제 3법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렇게 3개의 법인데요. 법의 핵심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겁니다. 네. 이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고르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사회 내부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총수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회사 경영을 견제해야 될 감사위원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한 명은 별도로 선임해라. 네. 총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해라. 네. 이렇게 되면은 수익주주나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쪽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영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감시 기능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하나가 다중 대표 소송제인데요. 용어는 좀 어렵지만 자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모회사에까지 피해를 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지금은 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주 대표 소송이 가능한데요. 이것 말고 이제는 모회사에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롯데계열사 PS넷이 2009년 ATM 기기를 사들이면서 보일러 회사인 롯데기공을 중간에 끼워 넣었거든요. 롯데기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40억 원을 그대로 챙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PS넷은 그만큼 손해를 본 거잖아요. 다중대표 소송제가 도입이 되면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에서 이 주주가 소송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이 자회사 모회사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서 뭔가 모종의 회사 다른 자회사한테 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굵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의 힘도 강화된다면서요? 공정위의 힘이 강화된다기보다는 공정위의 힘이 빠지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그동안에는 전속고발권이라고 했었잖아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죠. 예. 근데 그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거예요. 아, 고발 권한 자체를? 예.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동안에는 공정위만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공정위 직원들이 그동안에 다 거기랑 또 관계가 있고 봐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기업에 취직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주회사 의무 보율 보율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상장 기업의 지분을 사거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 자회사로 편입을 하잖아요. 네. 그 기준이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대기업이 한 20%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를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많이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네,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기준을 10%씩 더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회사 편입할 때 더 많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회사 편입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고요. 더 중요한 내용은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동원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네네. 근데 그 처벌 기준이 되는 게 총수 일가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에 30% 이상이었거든요. 재벌급 상당수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21% 갖고 있군요. 29.99% 이렇게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고 일감 몰아주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분율을 총수 일가 지분율을 한 20%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감 몰아주기 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저희가 공정경제 3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업들은 이게 아니다. 이거 기업규제 3법이라더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금 바꾼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재계에서 세게 반발해요? 재계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대한상의도 그렇고 지금 경청도 그렇고 국회를 상대로 해서 본격적인 로비 활동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지금 먹히는 분위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재벌 입장에서는 한 신문 제목을 보니까 갈라파고스 규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갈라파고스 규제요? 그러니까 그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다윈이 이제 거기에서 진화론을 착안했다고 하잖아요. 세상과 차단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한국이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라파고스 군도가 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 세국 정책한다. 네, 한국의 재벌 정책이 그동안에 거꾸로 생각하면 갈라파고스였다.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이 바로 지금의 공정경제 3법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또 거꾸로 이해가 되시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법안 통과 가능할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당수 당내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김종인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4차 추경안 내용들은 저희 팟캐스트나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